감사합니다. 장기렌트리스 영업팀 조인한 과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쌍용 자동차에서 가장 핫한 뷰티풀 코란도에 대한 차량 설명과 더불어 간단 시승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시승기에 대한 내용만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1983년 2030 세대의 꿈이라는 슬로건으로 추억의 차량 코란도로 기억되고 있죠. 저 역시나 코란도를 잠시 동안 소유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만족도도 굉장히 좋았고요. 1983년 코란도 시초 모델을 시작으로 2011년 3세대인 코란도 C를 넘어 8년 만에 코란도가 탄생을 했고, 역사 속에서는 36년 만에 새롭게 그리고 다운 사이징된 뷰티풀 코란도죠. 티볼리와 렉스톤 G4의 그 인기와 더불어 베스트셀러 계열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기존의 코란도 C가 프레임 바디와 그 리어 구동 방식이었다면, 이번 코란도는 코란도 C자를 떼어버리고 프론트 구동에 모노코크 바디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지프 스타일을 고집했었다면 오히려 매니아층에게만 소비되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현재 코란도는 도심형 SUV로 혁신적으로 변신하고 놀랍게 다듬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두 가지 등급의 차량으로 비교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두 차종 모두 그랜드 화이트고요. 첫 번째 차종은 딜라이트 등급의 딥 컨트롤 팩과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 컨비니언스 팩 1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차종은 판타스틱 등급으로 19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팩, 블레이즈 콕핏, 컨비니언스 팩, 딥 컨트롤 팩, 그리고 프리미엄 시트 팩으로 브라운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 실내의 만족도와 전면부 그리고 휠의 구성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 차이를 천천히 영상으로 그리고 팝업되는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그 등급과 옵션 구성은 쌍용 자동차 홈페이지에서 가격표를 내려 받으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번 코란도의 외장 색상은 7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띄워드리는 이미지와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영업팀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순번 색상을 본다고 하면 화이트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은 플래티넘 그레이입니다. 내장 색상은 차콜 블랙, 에스프레소 브라운, 소프트 그레이로 나누어지고요.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펙으로만 두고 이번 코란도를 살펴본다면 기존 코란도 C 대비해서는 길이와 너비가 약 40 정도 길어지고 넓어졌죠. 그리고 높이는 85mm 정도 낮아지고요. 휠베이스가 25 정도 길어졌습니다. 또 다른 차량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현재 코란도가 전장 4450, 전폭 1870, 전고 1620, 휠베이스 2675로 경쟁 모델인 기아 스포티지와 현대 투싼과는 비슷한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급에서 가장 큰 휠베이스를 자랑한다고는 하지만 그 차이는 사실 미미한 수준이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란도의 전면부를 보시면 기존의 쌍용 차량들의 디자인과는 조금은 비슷하면서 약간은 다른 코란도라는 느낌이 들죠. 티볼리의 앞부분을 그대로 승계해 왔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활을 쏘는 헤라클레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프론트와 사이드, 후면부까지도 사실은 로우 앤 와이드를 모토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릴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고요. 상단부가 조금 짧고 하단부가 조금 길다라는 느낌을 주죠. 실제 냉각과 흡입은 하단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헤드램프 라인에 눈길이 많이 가죠. 차량의 더 자세한 설명을 앞두고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초도에 말씀드렸듯 두 가지 등급으로 나눈 것 중 먼저 판타스틱 등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확실히 안개등 라인이 수직 배열 LED라서 고급스러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초점 반사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고, 그 보닛 라인 하단을 보면 블랙 하이글로시 그리고 하단 그릴 부분에 크롬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세련된 느낌을 주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위쪽에 일자로 주간주행 등 라인이 자리를 잡고 있죠. 일반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딜라이트 등급도 한번 보시죠. 일단 안개등이 막혀 있죠. 그릴 부분도 조금 다릅니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똑같이 제작되어 있고, 판타스틱 등급과 그 사진으로 조금 다른 점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안개 등 하나 차이지만 비주얼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여준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전면부 라이트 라인을 보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린다면 판타스틱 등급에만 풀 LED가 기본 적용입니다. 딜라이트에서는 그 라이트닝 팩을 넣으면 풀 LED와 안개등을 넣을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라이트는 프로젝션 헤드램프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쌍용도 이런 부분에선 현기차와 동일하게 조금 옵션을 복잡하게 그리고 추가 옵션을 참 많이 더 선택하게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그 전면부의 등화류 영상을 잠깐 보고 계신데요. 그 주간주행 등 일자로 되어 있고 방향 지시등은 마치 눈곱 위치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샤틴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을 보면 숄더 윙이라는 캐릭터 라인을 전면부와 후면부 동일하게 구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변경했더라면 안개등 이외에 다른 포인트로 티볼리와 대비되는 차량 디자인 효과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이드 라인을 살펴보시면 기존의 쌍용 자동차 티볼리가 가지고 있던 캐릭터 라인을 그대로 가지고 온 느낌을 주죠. 그 사이드 라인을 자세히 보시면 그 뒤쪽에서는 지금 보고 계신데 약간은 풍성한 느낌을 주고 있죠. 그리고 전면부에서 사이드 라인을 살펴보면 캐릭터 라인이 어디에서 멈추는지 그리고 그 굴곡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약간은 차체의 크기를 부풀려 보이게 하는 그 코란도와 티볼리의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그리고 사이드 쪽 보면 이제 뒤쪽에 활을 당기는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 휠도 한번 살펴보시죠. 각 등급마다 휠의 형상은 다르고요. 그 17인치 알로이 휠부터 19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까지 있고 두 가지 등급 중 높은 등급의 차량은 19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계시죠. 사이드와 화이트 라인의 조화가 나름 괜찮죠. 그리고 이제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도 한번 보고 계신데요. 나름 무난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자인적으로는 17인치, 18인치 모두 괜찮은 수준이라는 판단입니다. 후면부를 한번 보시죠. 신형 코란도의 테일 램프가 가로로 긴 형태로 아주 인상적이죠. 화살 초계 형태라고도 하는데요. 그 LED 리어 램프의 3단 알파벳 C 형상의 대중소 램프는 화살 초계 정감을 받았다고 하고 코란도의 아이덴티티를 잘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롬 라인이 그 전면부와 동일하게 숄더윙 형태로 라이트 라인을 감싸서 후면부 밸런스를 잘 맞춰주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하죠. 개인적으로 뒷부분은 코란도가 이제껏 만들어내지 못한 디자인의 완성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로고와 이니셜들의 배치도 괜찮았다라는 판단이 들죠. 후진등과 방향 지시등은 하단으로 내려서 상단과 하단을 구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등화류가 점등되는 영상도 지금 같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단 쪽을 보면 그 스키드 플레이트 일체형 범퍼는 마치 그 센터에 큰 머플러가 두 개가 있는 듯한 아주 스포틱한 느낌을 주고 있죠.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시죠. 일단은 신차로 출고받은 그대로 보시고요. 비닐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시승 차량의 공간도 한번 보실 텐데요. 트렁크 공간은 551리터로 골프백 4개, 보스턴백 4개를 동시에 수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단 트레이 공간을 잘 활용을 하면 높이 19cm 정도를 더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펑크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에어플랫 픽스앤고라고 하는 기계도 들어와 있죠. 영상으로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런 픽스앤고 같은 기계들은 그 하단에 수납을 해두시면 됩니다. 트렁크 공간의 하단 부위가 활용하기도 괜찮다는 점은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쌍용 자동차들을 보면 트렁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매직 트레이들의 구성과 조립이 괜찮은 편입니다. 이 매직 트레이들은 격벽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그리고 판타스틱 등급 같은 경우에는 오토 트렁크 버튼이 있어서 트렁크를 쉽게 여닫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내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판타스틱의 실내와 딜라이트의 실내를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판타스틱을 한번 보시죠. 전체적으로 보면 블랙과 크롬의 하이라이트가 굉장히 강한 편이죠. 심플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하이테크한 기분을 많이 느끼게 해주는 코란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등급이 높은 판타스틱이 좀 우월하죠. 그리고 블레이즈 콕핏 패키지를 통해서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를 적용한 점은 아주 좋았습니다. 시인성도 괜찮았고요. 그러나 조금 깊게 보인다라는, 그리고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작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0.25인치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건 개인 생각이고요.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참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짧게 그 딜라이트 등급의 실내 영상도 한번 보시죠. 콕핏이 아닌 일반 계기판 영상도 천천히 보고 계신데요. 전체적으로 그 코란도 등급 옵션을 떠나서 실내 인테리어의 그 레이아웃은 제가 높은 점수를 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딜라이트 등급의 일반 계기판은 슬쩍 보셨는데요. 자세히 좀 살펴본다고 하면 화질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존의 쌍용 차량이 보여주던 계기판의 이미지와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구성이나 색상 이 정도라도 조금 바꿔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판타스틱의 콕핏 옵션 계기판을 보다가 현재 계기판을 보면 확실히 콕핏 패키지를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듭니다. 계기판을 통해서 타이어 정렬을 확인하는 영상도 슬쩍 보고 계십니다. 계기판 모드는 속도 표시 및 차선 유지 보조 등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영상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쪽에 보면 패들 시프트가 있긴 한데요. 생각보다 쓸 일은 제 기준으로는 잘 없긴 했는데 쌍용 차량 최초로 적용되었다라는 점에서는 큰 박수를 쳐주고 싶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자세히 보게 되면 가죽 질감도 그렇지만 굴곡을 잘 주어서 그립감을 좋게 한 점들은 보통 수준 이상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스티어링 휠의 오디오나 다른 버튼들의 조작성도 나름 괜찮은 편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는 총 34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토 모드로 두면 이렇게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색상이 바뀌면서 소소한 재미를 줍니다. 그리고 코란도 옵션 중에 블레이즈 콕핏을 선택을 해야만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피니티 무드 램프가 함께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동승석 앞부분에 크러쉬 패드 부분과 도어 트림에 적용되어 있죠. 사진도 첨부해 두었습니다. 측면에서 전체적인 센터 페이셜을 한번 볼게요. 화려하면서도 심플하게 구성했음을 알 수가 있죠. 확실히 9인치 내비는 커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공조기의 사이드로 보이는 다이얼 타입의 버튼들도 조작하기는 편리했습니다. 실내 내비게이션을 좀 더 살펴보면 아무래도 쌍용 자동차가 가독성이나 시인성이 좋은 지니 맵을 선택을 해서 고객들에게 좀 더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9인치 HD 미러링 내비게이션은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보니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동작은 괜찮고, 그리고 오디오 분할도 가능하고 깨끗하고 좀 넓은 느낌이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오른쪽에 보면 마이크로 SD 카드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내비게이션 바로 밑에 공조기는 블랙 하이그로시와 크롬의 조화로 아주 심플하게 구성된 공조 스위치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공조기 쪽에서도 보면 참 많이 보이는 크롬이죠. 물론 버튼 시동의 특성상 잘 보이게, 그리고 조금 더 반짝반짝 보이고 싶은 쌍용의 의도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좀 지나치게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게 합니다. 모든 것이라 파격적이라서 기존 코란도 15단 괜찮긴 한데 버튼의 위치들은 그냥 보통 수준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후방 카메라 영상도 보고 계신데요. 나름 괜찮은 화질과 화각, 그리고 가이드라인도 잘 보여주고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데, 그러나 제가 왠지 모르게 현기차에 익숙한 저한테는 쌍용 자동차의 후방 카메라 영상은 조금 애매하게 거리 조절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딜라이트 등급은 기본적으로 1열과 2열의 열선을 제공하고 있고요. 컨비니언스 팩을 통해서 아주 시원하다는 통풍 시트를
영상에서 보시는 등급과 같이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USB 단자와 아울렛도 하나 있죠. 기어 노브를 보면 조금 우직한 로봇 주먹의 형상과 같죠. 너무 하이그로시를 강조한 탓인지 좀 지문이 잘 묻어나는 마감입니다. 오히려 스티치가 좀 된 가죽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센터 버튼들은 노브 주변을 보면 뭐 주행 모드나 공회전 제한 장치 등의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먼저 판타스틱 등급이 그 도어 버튼과 전동 스위치, 그리고 각 편의 장치들의 스위치 구성도 지금 보고 계신데, 뭐 도어 버튼 및 스위치들은 옵션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 큰 차이는 없고요. 뭐 옵션이 높을수록 그냥 조수석 정도만 파워 윈도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트 조절은 그 파워 시트가 적용되지 않을 때에는 그 영상과 같이 펌핑 타입 레버와 그냥 일반 등받이 각도 조절 레버로 구성이 되죠. 주행 보조 그 스위치 라인 쪽에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딥 컨트롤 팩이 적용되지 않아서 딜라이트 등급은 약간 빈 버튼들이 많이 보이죠. 자동차 콘솔의 공간도 지금 이제 손과 같이 보고 계신데요. 크다라는 느낌은 주진 않습니다. 깊이감은 있는 편이나 딱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러하네요. 글러브 박스도 일반의 수준과 비슷하다라는 평가입니다. 내장재를 보시면 블랙 하이그로시와 일정의 가죽 소재 그리고 크롬의 조합인데, 하이라이트를 너무 많이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공조기 라인을 보면 선을 좀 길게 배치를 했죠. 실내 공간은 약간 넓어 보이게 하는 그 효과를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악기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벤트 라인이라고 하는데, 뒷자리에 앉았을 때 좀 그 느낌이 좀 많이 다가옵니다. 엔진을 한번 보시죠. 이번 뷰티풀 코란도의 엔진은 기존 코란도시에 탑재되었던 2.2 디젤 엔진을 다운사이징해서 1.6 디젤로 탄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생격인 티볼리에도 동일한 엔진이지만 티볼리는 출력 세팅이 조금 낮게 되어 있죠. 신형 코란도 최고 출력은 136마력, 최대 토크는 33 정도인데요. 많이 쓰였던 아이신 6단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아웃격인 그 티볼리 아머가 그 115마력의 최대 토크가 30.6인 걸 감안하면 코란도는 아주 조금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미션의 조합이나 아니면 엔진의 토크 부분에서는 실제로 2시간에 걸쳐서 80에서 100km 의 속도로 그 구간 내와 그 일반 시내 주행을 통해서 제가 그 영상에 대한 후기들은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로 그 노멀과 스포츠 윈터를 구분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큰 차이점을 느끼지는 못했고요. 중요한 것은 연비 부분인데, 자동 6단 기준으로 복합이 14.1, 도심은 13.2, 고속도로는 15.5를 보여주고 있네요. 실제 그 제 고객님께서 그 안동에서 속초를 한번 다녀오셨는데 거의 700km를 정주행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크루즈 컨트롤을 많이 사용하셨고요. 복합 연비가 19 정도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연비 부분은 공차 중량이 1535km나 되면서도, 그리고 다운사이징된 디젤 엔진이면서도 꽤나 준수하다라는 평가를 받기에는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객님께서는 100km 이상을 상회했을 때 110 정도에서는 그 급격히 연비가 15 정도로 떨어졌다고도 하시네요. 차량의 시승기를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현재 제가 이용을 하고 있는 차량이 그랜저이고, 와이프를 위해서 가족용 차량으로 코란도를 구매한다면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았고요. 일단은 가속 구간 자체를 배제하고 와이프와 제 운전 특성상 시내도로 및 골목길에서 과연 코란도가 어떤 정도의 가속 질감과 승차감 그리고 핸들링 능력 정도를 한번 살펴보고 싶었어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티볼리보다는 잘 나가는 수준, 그러나 초반 가속력을 제외한 중반 이후의 가속력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40에서 60 정도의 속도로는 괜찮다. 하지만 그 이상은 조금 부족하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1.6 디젤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와이프를 줄 차라면 와이프가 이 차량을 이용해서 고속도로를 제외한 뭐 중속 구간이나 시내도로를 자주 운행을 한다고 하면 나름 괜찮은 출력 구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미션의 조합은 뭐 코란도급에서 느낄 수 있는 평범함 정도였습니다. 기존 코란도 C보다 무게를 100kg 이상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모델보다는 확실히 제 생각은 출력이 조금 억지스럽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회전 구간에서 조향감이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골목 주행을 자주 해봤거든요. 일반인 시선에서 평가를 좀 해본다고 하면 지나치게 무겁지도 또는 지나치게 가볍지도 않은 적당한 선을 유지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향은 괜찮았어요. 제가 차량을 2대 정도 시승을 했는데요. 이게 코란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가 선택한 차량에게서만 느껴진 브레이크 질감인지도 모르겠지만 제동력이 좀 별로였습니다. 조금 밀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제동 능력을 보여주는 차량들이 제가 알고 있던 수입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산이 되어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일정에 바른 힘으로 일반의 현기차 대비해서 조금 더 힘을 주어 그 브레이크를 밟아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건 조금 아쉬웠네요. 그리고 진동 소음 부분에서는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소음 진동 부분은 엔진과 뭐 파워트레인 세팅 그리고 시간 변수에 관계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뭐 신차 상대일 때는 다 좋죠. 예전보다 훨씬 더 개선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뭐 풍절음이나 타이어 노면 소음도 많이 잡혀진 느낌이 들었어요. 1년 정도 지나서 이 차를 다시 한번 소음과 진동 값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진동에 있어서는 쌍용 자동차 특유의 딱딱함이 조금은 묻어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SUV 치곤 상대적으로 뭐 보통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골목길에서 과속 방지턱을 몇 번이나 넘어보았지만 와이프의 입장에 서본다고 하면 뭐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옵션 부분에서는 워낙 뭐 옵션이 잘 나왔죠. 이번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 반자율 주행 관련 시스템과 옵션 구성을 잘 해두어서 특별히 뭐 불편하다거나 너무 좋다거나 하는 부분도 없었습니다. 그냥 코란도가 많이 바뀌었을 뿐이지 현 트렌드에 맞춰가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뭐 그래도 굳이 얘기를 꺼내본다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딥 컨트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고, 일반의 차량들이 60km 속도 이상일 때 작동을 한다고 하면 크루즈 컨트롤이, 코란도는 전속도 구간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 그리고 고객님과의 짧은 고속도로 주행에서 느꼈지만 확실히 그 차선을 그 팔로우하는 능력이나 앞 차량이 진입하거나 인식하는 정도는 굉장히 능력 자체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쌍용 자동차 측에서는 이게 자율주행 2.5 레벨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안전사양에서 보면 뭐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엔트리 모델부터 긴급제동 보조, 전방 추돌 경보, 차선 이탈 경보, 차선 유지 보조, 앞차 출발 알림, 부주의 운전 경고, 그리고 안전거리 경보, 많긴 많죠. 이것들이 다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코란도가 디자인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거친 남성성을 강조했던 예전이라면 확실히 디자인적으로 감각적이고, 그리고 도심형 SUV로 변신했음을 알 수가 있죠. 다 괜찮긴 한데 가능하면 티볼리와 조금 더 차별화되는 디자인 전략을 펼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나 그릴 부분이 저는 너무너무 100% 쌍용 패밀리 룩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150m 정도 떨어져서 코란도와 티볼리를 같이 보면, 아니면 한 대씩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구분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전체적인 평은 기존의 코란도가 가진 투박하고 거친 매력이 아니라 하이테크하면서 웅장한 SUV의 모습을 좀 더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하이테크 옵션들의 조합과 운전자가 느끼는 색상 테크니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해본다면 정말 코란도는 이름만 빼고 다 바꾼 차량이다 라는 말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코란도를 선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본다면 적어도 딜라이트 이상 등급에서 라이트닝 팩과 블레이즈 콕핏, 그리고 딥 컨트롤 팩, 그리고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옵션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려봅니다. 분명히 상품 가치와 차량의 만족도는 기존의 티볼리와 렉스턴이 잘 만들었던 것처럼 코란도도 부드럽게 이어져 쌍용 자동차를 일으킬 그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뷰티풀 코란도 생각보다 잘 만든 차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소나타가 승용 세단에서 볼 수 없었던 전 기술을 시험적으로 많이 보여주죠. 그 장벽을 소나타가 넘어가듯 코란도 역시도 쌍용이 가지고 있던 기술의 변화들의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혔고, 그리고 중소형 SUV 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만족할까를 많이 고민하게 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차량 소개와 간단 시승기를 마칩니다. 장기렌트 리스 영업팀 조인한 과장입니다.